안녕하세요. 우리 10대 이상을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보도된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기사들과 장애인 및 노인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조울증 예방책을 장수희 법칙에서 다루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연합뉴스입니다. 2일 가정, 양립 정책 등의 영향으로 최근 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더불어 10년 뒤인 2029년부터 한국의 여성 인구가 남성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3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960년 인구 추계 시작 시점 이후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섭니다. 시도별로 분석하면 여초 현상은 이미 일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5곳이고 처음으로 남녀 수가 역전되는 2029년에는 대전이 추가되어 6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남아선호 사상의 쇠퇴와 고령화 현상이 강해지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24일 뉴스원 기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반면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해서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1.8%로 가장 높았고 2017년 기준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전년보다 0.3년 증가했습니다. 남자의 기대 수명은 79.7년이었으며 여자는 85.7년을 기록했습니다. 남녀 기대 수명 격차는 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감소했습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1980년 이후 남녀의 기대 수명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놓고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7년이 걸렸지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는 불과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도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35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8.5세로 올해의 42.1세보다 6.4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중위 연령은 2035년 51.2세로 사상 처음 50세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초고령 사회 진입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28일 세계일보는 이 같은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암울하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왜 암울하다고만 보도를 하는 것일까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전체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 전체 사회가 무조건 30, 40대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밝고 건전하고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걸까요? 보도의 관점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매우 주관적인 느낌인 듯해서 불편함을 다소 느끼게 합니다. 제대로 된 기사라면, 제대로 된 보도라면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국가사회의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보도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17일 뉴스원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약 258만 명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이 그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년층 장애인은 전체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까운 미래에 전체 등록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비율은 작년에 이미 4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11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45% 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와 청각 장애입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 등록 장애인이 약 150만 명으로 여성보다 많은 57.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은 2010년부터 5%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 자체는 등록 장애인 서비스 확대, 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입어서 2003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수희 법칙에서는 조울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YTN 기사입니다.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조울증 환자는 연평균 5%씩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령층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 즉 기분이 들뜨고 에너지가 넘치고 잠을 적게 자도 거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우울한 감정의 기복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원인인 뇌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증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일정한 기간, 최소 1, 2주 이상은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들뜬다든지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 늘어나며 잠을 2-3시간만 자도 너끈하다든지 하는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초기에 병원에서 진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 가족이 그럴 리가 없다,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안타깝게 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울증은 우울증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심할 때는 어떤 망상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나 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울증 같은 경우가 우울증보다도 자살률이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55세나 60세 이후에 조울증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는 뇌졸중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뇌 기질적인 장애 이후에 관련된 뇌의 신경질환에 의한 조울증이 또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면 주기를 잘 맞춰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조울증은 일종의 리듬 장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수면 주기도 잘 맞추고 낮에 햇빛을 보고 많이 움직인다면 예방이 잘 됩니다. 특히 잠이 덜 오거나 못 자거나 할 때 항상 위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면 주기를 잘 맞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전체 인구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 변화에 대한 얘기와 조울증에 대한 예방책을 나누었습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